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고연령, 연령이 높으시거나 본인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맞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질병관리청에서도 접종을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의 규모를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본인이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제 현재 나오는 백신이 이 감염의 예방을 이제 막는 효과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중증으로 또는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3차 접종을 4차 접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3차 접종 이후에 이제 4개월 시점이 지나신 분들로 이때쯤부터 이제 형성되어져 있는 항체가가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려져 있는 분들이 일단 4차 접종의 대상인 분들이고요. 실제 그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3차 접종에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고위험군이시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는 맞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접종 이후에 감염되신 분들은 3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본인이 희망하시면 맞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현재 이제 그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3차 접종에 비해서 4차 접종을 하는 경우에 중증도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호하는 효과는 한 50% 정도가 더 높은 것, 좋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본인을 지키기, 본인의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위험분들은 맞으시는 것들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사실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차 접종의 대상도 좀 아니시고 해서 사실은 나오는 업데이트 백신, 개량 백신이라고 얘기하죠. 개량 백신이 나오시면 맞으시는 것을 이제 뭐 검토하실 수 있는데 고위험군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현재 지금 개발되어져 있는 백신이 현재 뭐 오미크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BA5라든가 이런 백신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본인이 기저질환 또는 고연령이신 분들은 반드시 맞으시는 게 안전하고요. 특히 이제 11월 달에 도입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이제 현재 유행하는 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방 효과나 또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맞으셔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본인들을 보호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맞고 있는 백신들은 mRNA 백신으로 이제 개발된 이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지금 이제 저희가 맞을 수 있는 선택의 어떤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본인이 어떤 백신을 맞는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다른 백신의 종류의 백신에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른 종류의 백신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권장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는 항상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이익과 그 다음에 백신을 맞았을 때 혹시 생길지 모르는 어떤 부작용의 같은 어떤 손해 위험성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훨씬 더 위험에 비해서 이익이 큰 경우에 사실 권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4차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분들도 보면 감염되어졌을 때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4차 접종을 맞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택권은 열려져 있고 본인들이 선택하셔서 맞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본인이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사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맞으셔야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요양병원 종사자나 아니면 가족 중에 고위험군이 있으신 분들은 맞으시는 게,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위험군의 감염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응 정책이 과거 2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완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유행의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은 사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강화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고위험군에 대해서 얼마나 두터운 보호막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고, 사실 이 보호막이 뚫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시 강화해야 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어떤 안전성과 또 이 사회적 어떤 이런 활동의 어떤 어느 정도 보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안전한 두터운 보호막을 쓸 수 있는 접종, 그 다음에 고위험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의 치료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뭐냐면 재택치료 기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군인 경우에 이제 원스톱으로 바로 진단해서 입원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이 치료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좀 갖추고 있고요. 사실 대구에 지금 이 중등증 또는 중증 환자 병상들은 지금 확진자 발생 수를 봐서 저희가 이제 대구시에서 조정을 해서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응급실로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르게 이제 시설이나 뭐 재택치료 시설이나 이런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 이제 있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급격히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은 통계를 벗어나서 응급실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2010년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해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대구시랑 상의해서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